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부안하면은 정말로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어떤 관심의 집중 대상이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더라도, 조회라든지 클릭수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이 새만금하고 관련 어떤 내용을 제가 방송을 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어떤 클릭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 하더라도 새만금에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이 돼서 땅값이 현재 폭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어떤 개발 의지가 더욱더 확고해지는 어떤 관계로 땅값은 이미 이제 폭등을 이제 하게 되는 사례가 이제 빚어졌고요. 땅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좋은 땅을 선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땅값도 이제 올라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이제 폭등하기 어떤 직전에 있는 어떤 현상들을 이제 볼 때 지금의 어떤 새만금 그리고 현재 부안의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만금 개발권에 따라서 현재까지도 뭐 땅값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른 점은 있지만 단위 시간당 어떤 집가 상승폭 면에서는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상당히 기대가 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새만금의 땅값이 이제 폭등하는 관계로 땅을 잡기가 수월해지지가 않았어요. 시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졌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시간 텀이 점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저희 회사에서 확보한 물건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혜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가장 좋은 여태까지 저희가 다뤄보지 않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새만금 부안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가장 핫한 용도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지역은 부안군 개화면에 있는 개화 소재되어 있는 개화도 내에 개화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내에 일반 상업지역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사실 상업지역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땅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도적으로 좀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좀 더 시켜드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 도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권이 있는데, 우리가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있던 도시 지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업지역하고, 죄송합니다, 분들. 자, 여기 상업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과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 그리고 이렇게 녹지지역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비도시 지역권에서는 이제 관리지역이라든지 그다음 농림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은 전체 면적의 16.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비도시 지역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개발에 가장 합당한 땅은 도시지역 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이제 포커스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일찍이 제가 소개했던 바대로 땅에 대한 희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 희소성이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도시지역 내에 있는 땅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주거지역하고 이제 상업지역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면적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주거지역은 2.5% 정도밖에 이렇게 있지 않고요.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0.3%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땅 덩어리 자체가 한 300억 평 정도 되는데 300억 평 중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한 1억 평 정도 해당이 되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329억 평 정도 중에서 그 다음에 1억 평 정도, 그러니까 한 0.3% 정도 해당이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어떤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소성이 있는 땅 중에서 어떤 개발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 땅값은 어떤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여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찍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많은 부분들을,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 상업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지역을 개발할 경우에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을 계획을 잡게 됩니다. 이제 계획을 잡을 때 보면 그 원형지인 땅인 뭐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또 가수원이라든지 임야에 이렇게 용도지역을 배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는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현재 쓰고 있는 지목상으로 전답 가수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땅값의 차이가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개발 바람이 불고 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땅값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땅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 329억 평 중에서 차지하는 0.3%밖에 차지하는 상업지역을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업지역을 분양하는 거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에서 한 2번 정도 분양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땅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투자에 생각을 하시고 고려를 해 보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소개를 할 지역은 땅 면적도 적을 뿐만 아니라 차지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대한 어떤 비중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개발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집가 상승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26일날 7월 26일날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 자 1구간 이 구간이 군산에서 현재 지금 동서 이축하고 만나는 요 구간까지 1단계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1단계 구간이 26일날 이제 착공식을 갖게 됩니다. 군산의 컨벤션센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와 함께 그 새만금 어떤 기공식, 착공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착공식이 어떤 매스컴의 보도가 되고, 시적으로 이런 방송 매체에 타게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와 바람과 이런 거에 의해서 집가 상승이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착공식을 갖기 전에 투자를 임하신다라고 하면 상당한 어떤 집가 상승에 따른 어떤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찍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새만금과 그리고 한중 경협 협력에 대한 어떤 중심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그 바다의 날 행사할 때 직접 군산과 부안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청와대 정책실에서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어떤 친구가 되겠다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인사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국무총리와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국토부 장관까지 이르러서 모두 새만금에 대한 어떤 개발 의지가 확고해지기 시작하면서 땅값은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새만금 개발에 대한 어떤 압력이 이슈화가 될 때
사실 이 부안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모든 지역이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을 알고는 있지만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해서 올라가는 지역을 선점을 하는 게 바로 돈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지역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일찍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남북 2축과 남북 3축 도로를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은 개발, 이 도로에 대한 어떤 착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남북 이축 같은 경우는 새만금 바로 앞마당에 이루어지는 이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새만금과 새만금 개발, 내부 용지 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지로 떠오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남북 3축 같은 경우는 새만금 배후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부안권에서 지금 현재 남북 3축이 들어가고 있는 그 지역, 지금 현재 그 지역 일대에 있는 창북리라든지 현재 봉황리라든지 방상리라든지 증상리 일대가 핫한 지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지역은 바로 26일날 착공식을 가지는 착공식 갖는 남북 이축 도로의 영향권을 직접적으로 보는 가장 핫한 지역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2011년 5월 31일 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국책사업 방문 새만금을 이제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 바다의 날 기념 행사식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새만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새만금 개발 속도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관련 기구를 청와대 내에 설치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서 나왔고요. 대통령이 강한 어떤 새만금에 대한 개발 의지가 점점 개발이 가시화가 되면서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 허브로 개발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챙기겠다라고 대통령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그 매립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새만금은 이 매립을 여태까지는 이제 민간한테 이제 맡긴 부분이 크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공공 매립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환항해권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인프라 확충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SOC, 도로망 이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도로망, 철도망, 그리고 항만, 그 다음에 공항 이런 것들을 말씀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핵심 인프라를 좀 더 확충을 함으로 해서 빨리 새만금을 궤도 위에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에 활력 있는 녹색 수변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속도를 내겠다라는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요. 다음 국책사업 첫 방문지가 바로 새만금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새만금에 이제 그날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그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새만금을 이제 두루두루 이제 보시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지금 현재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1조 원 이상 특별회계 설치함으로 해서 새만금만 직접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57조 원 정도 이룰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근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새만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1조 원 이상 만약에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면 6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을 하고, 향후 5년 동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일자리만 3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인구가 충분히 80만 명 정도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당선이 되었는데 뽑히게 되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읍 출신입니다. 정읍 출신은 바로 정읍에 해당이 되는 신태인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는데, 이 신태인은 현재 동서 3축하고 관계성이 있어서 이 새만금 개발권에 따른 동서 3축
어떤 이 도로에 따른 수혜지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읍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수혜지에서 이제는 간접적인 수혜지로 충분하게 새만금의 어떤 배후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셨던 대로 새만금에 대한 어떤 그 잼버리 유치, 이번에 잼버리 대회 유치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잼버리 유치를 위한 새만금 인프라 구축을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새만금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부분도 얘기를 하신 부분이 뭐냐면, 복합 카지노 설립에 대한 부분들 다시 논의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규제 프리존 지정 움직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핫한 부분은 요 도로가 이제 그 동서 일축도로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새만금 도로 이 부분은 이미 개발 착공과 그리고 완공이 됨으로 해서 상당한 어떤 기대 심리로 인해서 군산 땅값이 많이 올라간 것을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들은, 요렇게 가는 부분들은 동서 3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서 3축도 관광내주용지 부근 일대만 공사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동서 3축도 다 완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동서 2축인데, 이 동서 2축 같은 경우는 현재 한 37% 정도의 어떤 현재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요 방조제는 한 34km 정도가 되는데, 요 남북 1축도로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도로는 바로 요 남북 2축도로와 그리고 요 남북 3축도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2축도로는 이제 앞으로 26일날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기공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인 요 구간이 이제 기공식을 이제 가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기공식을 갖고 나머지 2단계 구간도 이어서 이제는 향후에 착공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 구간이 바로 남북 3축 구간인데, 요 남북 3축 구간도 그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의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어떤 철도망을 빨리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한 바, 남북 3축도로도 조만간에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에서 26일날 현재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이낙연 총리와 함께 남북 2축도로 지금 1단계 구간인 남북 2축도로 1단계 구간이 착공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매스컴에 이제 뜨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한번 많은 분들이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남북 2축도로 중에서 1단계 구간이 공사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은 남북 2축도로를 지나감으로 해서, 남북 2축도로가 지나감으로 해서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토지가 좀 더 핫한 지역으로 좀 더 떠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10일 동안 많은 어떤 기대 심리가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착공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고 투자에 임하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이미 제가 드렸고요. 지금 새만금은 이렇게 아리우 신도시뿐만 아니라 신항만, 그리고 격자형 도로망, 그 다음에 철도망, 그 다음에 공항, 그 다음에 이렇게 신도시 산업단지, 그리고 레저용지 개발, 이런 등등 많은 어떤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새만금 개발에 따른 어떤 계획 인구는 한 76만 명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 용지에 사시는 분, 거주하는 인구 외에 나머지 배후도시로 인구 유입이 될 텐데, 그 배후 지역으로 인구 유입되는 게 한 47만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새만금 개발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주변 지역 및 도시에 들어가는
그 인원은 61.8%인 한 47만 명 정도가 인구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새만금 내부용지 외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 주변 바운드리에 있는 주거지 상업지역들은 땅값이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잠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확신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 구간은요, 그 26일날 이제 착공식을 갖는 구간은 바로 남북 이축도로 1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제가 이 동그라미 친 요 지역이 남북 일축 구간, 남북 이축도로 자 1구간 착공식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거는요, 남북 이축도로의 자 2구간 도로죠. 2구간 도로도 조만간에 이가 나올 텐데, 2구간 도로가 개통이 돼버리면 남북 이축도로가 이제 완공이 됨으로 해서 직접적인 수혜권이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제가 개화도에 있는 개화리와 그 다음에 의복리 일대 요 지역을 가장 여러분들한테 핫한 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땅은 바로 요 개화도 내에 있는 개화리 내에 소재되어 있는 상업지역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지적상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은요, 이게 지금 남북 이축도로가 들어올 텐데, 남북 이축도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이쪽 지역은, 이 위쪽 라인은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땅 중에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땅은 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남북 이축도로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요 지역이 가장 핫한 지역으로 떠오를 텐데, 그 중에서 도시지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렇게 개화리와 그리고 의복리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바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당연히 이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일부 구간, 그리고 의복리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구간이 주거지 상업지역이 바로 남북 이축도로 개발권으로 인해서 상당히 적은 면적의 땅이기 때문에 공급량은 적은 데 비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땅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모든 땅값의 기본 원리는 수요 공급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개화도에 있는 주거지 상업지역은 면적이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이 남북 이축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없었던 도로, 신설도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북 이축도로에 의해서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남북 이축도로에 의해서 인구 유입량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보다도 훨씬 몇 배 많아지는 어떤 유동인구와 관광인구 뿐만 아니라 상주인구까지 들어감으로 해서 땅값이 제가 보기에는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개화리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상업지역은 워낙 면적이 적기 때문에 워낙 희소합니다. 그러니까 희소하기 때문에 더욱더 땅값이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눈여겨볼 만한 땅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은, 자, 요게 남북이축도로가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남북이축도로가 들어가게 됐을 때, 이렇게 개화도 내에는 이렇게 순환도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남북이축도로와 연계해서 이렇게 순환도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순환도로 따라서 바로 요 부분이 바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분배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 그 중에서 이 순환도로가 들어가는 이제 신설도로가 생길 텐데, 이 신설도로하고 접해서 상업지역이 배분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땅은 바로 이 새로 생기는 이 신설도로, 남북 이축도로가 들어감으로 해서 바로 이 순환도로를 통해서 이 개화도는 통하게 될 텐데, 통하게 됐을 때 바로 직접적인 수혜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업지역입니다. 이분들이. 뿐만 아니라 지금 창곡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남북 삼축도로하고 연계해서 요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됨으로 해서 여기 4차선 도로, 여기는 6차선에서 한 8차선 정도 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이 개화도는 바야흐로 인구가 폭증하는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조금 더 좀 확장을 해보면은요,
바로 이쪽 왼쪽은 이제 매립용지입니다. 이제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이 매립이 되고,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게 남북 이축도로에 대한 어떤 개발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바로 여기 순환도로가 그 링크가 할 텐데, 요 링크가 되는 지역 중에서 이 빨간색이 찍혀져 있는 요 지역이 바로 상업지역인데, 얼마나 양이 적습니까? 이게 공급량이 워낙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공급량이 적은 이 땅은 집가가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 이런 땅들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기업 활동을 하면서 뭐 투자도 이루어지고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기업 활동하면서 머리 쓰느니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땅에다 묻어두시고 3년에서 5년 동안 그냥 여유있게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익률 게임에서는 땅값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잘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판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저희에게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보면 바로 이제 요 상업지역 부분이다라고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남북 지금 현재 이축도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순환도로, 이렇게 순환도로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링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지역은 이미 내부용지 어떤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지금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보니까 바로 요 도로가 요렇게 들어가는 요 도로는 기존에 있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지금 도로는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환도로가 내부로 해서 순환도로가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도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 도로에 접해져 있는 땅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은요, 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순환도로가 될 텐데요. 이 순환도로가 이렇게 쭉 지나와서 이렇게 순환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환도로를 따라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메인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이 부분들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그 가분할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 지역 요 도로는 4차선 도로로 향후에 남북 이축도로하고 연계되는 도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개화도 내의 순환도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 왼쪽 도로는 바로 2차선 도로고, 이쪽 오른쪽 도로는 4차선 도로인데, 제가 이 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땅은 제가 2차선 도로하고 접하게끔 1번, 2번, 3번 도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3번 땅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순환도로하고 접하게끔 6번, 7번, 이제 8번 도로를 8번 토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9번 땅은 향후에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지금 상업지역이 한 절반 정도로 지금 가로지르게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보상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고객들한테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10번짜리 이 땅은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향후에 상업지역이 확정이 됨으로 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오른쪽에 붙어있는 땅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땅이 상당히 큰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개발시키려면 반드시 요 10번짜리 땅이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번짜리는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알박이 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4번하고 5번은 뭐 맹지로 만들긴 했지만 맹지도 당연히 이 개화도는 섬 자체는 사실 상업용도가 다 전체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서 개발되는 땅이기 때문에 맹지라고 해서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맹지가 오히려 나중에 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훨씬 더 개발 가치가 있을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뭐 임야에 큰 임야에 뭐 비도시 조건에 있는 임야에 지분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맹지를 투자하면 어떤 메리트는 없겠지만, 여기 지금 개화도 같은 경우는 섬 전체가 다 개발되는 부분이 있고, 맹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해서, 그러니까 적게 투자해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더 많은 투자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한
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0필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분양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이 부안에서는 상업지역을 이렇게 분양을 한 사례가 드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상서쪽에 가우리 쪽에 있는 상업지역을 이제 분양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오픈하자마자 당일날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만큼 상업지역은 눈독을 들이신 분들이 워낙 많다. 왜냐면 워낙 극소수, 만약에 너무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여건만 갖춘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서 땅값이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을 구하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달기입니다. 이 개화도 내에서도 땅 면적이 워낙 적기 때문에 개인들이 상업지역을 구하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달기일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덩어리가 커서 한 몇 억 정도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만이 간혹 물건이 나왔을 때 투자할 수 있겠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도로에 접하게끔 해서 이제 50평 단위라든지 한 60평, 70평, 95평 단위로 소액 필지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 회사를 통해서 많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나오기 힘든 이 개화도 내에 있는 상업지역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향후 개발이 됐을 경우에 이 개화도 내에 있는 이 지역들, 주거지 상업지역들은 직접적인 새만금 개발권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지로 떠오르는 지역으로 개발 압력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땅값은 수요자가 폭등으로 인해서 땅값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만약에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물론 다른 지역도 뭐 상당히 투자에 메리트가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시일 내에 3년에서 5년 정도 두고 봤을 때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는 새만금 내에 또 현재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남북 이축도로하고 영향권이 들어가고 최근 이제 조만간에 착공할 것으로 되어 있는 이 남북 이축도로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가는 새만금 현재 개화도 내에 있는 상업지역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점점 땅 구하기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새만금 투자하기에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서두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선점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발품을 파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저희 회사로 문의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저희 담당자가 잘 설명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원앤원 플러스 인베스트와 그리고 한국토지부동산 중개법인 대표로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원래는 원앤원 플러스 인베스트에서 저희 유튜브를 관리했었는데 한국토지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유튜브를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분들이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한국토지부동산 중개법인에 문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시고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